영국의 인기 여행 유튜버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그녀는 한국의 설날을 경험한 후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가 올린 마이 퍼스트 코리안 뉴이어 영상이 단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고 전 세계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구권 시청자들은 우리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보자며 자발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개인주의야말로 현대사회의 미덕이라며 전통적 가족 문화를 비판해왔던 영국의 유명 문화평론가조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가치라며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경험이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유튜버 엠마 윌슨이에요. 200만 구독자와 함께하는 채널 엠마 어라운드 월드를 운영하고 있죠. 전 세계의 특별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 공유하는 일이 제 일상이 된 지도 어느덧 5년이 됐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지난 설날에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예요. 그 어떤 여행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거든요. 모든 건 2023년 늦가을 터키 카파도키아에서 시작됐어요. 터키는 제가 여행 유튜버로서 네 번째로 방문한 곳이었죠. 11월의 카파도키아는 이른 아침부터 쌀쌀했지만 열기구를 타기엔 완벽한 날씨였어요. 수십 개의 열기구가 하늘을 수놓는 그 풍경을 담기 위해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네요.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고 여러 각도의 촬영을 위해 고프로도 추가로 설치했죠.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카파도키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었어요. 열기구 투어는 대부분 6에서 8명이 한 바구니에 탑승하는데 그날 저와 함께한 일행 중에는 한국인 여성 한 명이 있었어요. 서유진이란 이름의 28살 여성이었죠. 안전수칙 설명이 끝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놀랍게도 유진은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였더라고요. 특히 제가 2년 전에 올린 한국 음식 영상을 봤다고 했죠. 그때 제가 만들었던 비빔밥은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따라한 것뿐이었는데 그녀는 영상을 잘 봤다며 한국의 음식을 소개해 주어서 너무 반가웠다고 하더라고요. 열기구는 점점 높이 올라갔고 우리는 카파도키아의 환상적인 일출을 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새벽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어갔고 수십 개의 열기구가 마치 하늘에 떠있는 풍선처럼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냈죠. 유진은 여행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마침 휴가를 내서 혼자 여행 중이었대요. 제 영상을 통해 카파도키아의 매력을 알게 되어 이곳으로 여행을 결정했다고 했죠. 그날 아침 비행이 끝난 후에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카파도키아의 동굴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면서 유진은 제가 만들었던 세계의 명절 문화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특히 제가 찍었던 중국 춘절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설날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했죠. 유진의 제안으로 우리는 그날 하루를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카파도키아 구시가지를 돌아다니며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를 구경했죠. 오래된 동굴 집들과 아기자기한 가게들, 길가에 놓인 화려한 양탄자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터키식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설날 추억을 들려줬어요. 할머니 댁 마당에서 사촌들과 연을 날리고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끓이던 이야기. 새해 첫날 아침 곱게 차려입은 한복 저고리 소매가 차가운 마루 바닥에 스칠 때의 감각까지. 유진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했어요. 특히 설날 아침이면 온 가족이 모여드리는 차례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그동안 다뤄왔던 세계의 명절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함을 느꼈어요. 석양이 물들 무렵 우리는 우차이사르 성곽에 올라가 카파도키아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봤어요. 주홍빛으로 물든 기암괴석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그때 유진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이번 설날에 한국에서 함께 보내자는 거였죠. 단순한 촬영이 아닌 진정한 한국의 설날을 경험해보라는 제안이었어요. 순간 저는 망설였어요. 2년 전 중국 춘절 촬영 때의 불편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당시 현지 가정에 초대받았는데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대하더라고요. 식사 시간에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키득거리기도 했고 말도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게다가 촬영을 위한 연출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 가족들의 모습보다는 카메라를 위한 과장된 리액션을 요구받았고 제가 불편해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통 의상을 입고 이상한 포즈를 취해달라고 강요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아닌 마치 광고 촬영 같은 느낌이었어요. 결국 그 영상은 제가 원했던 진짜 중국의 춘절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저 관광객을 위한 쇼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됐어요. 터키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유진의 제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여행자들과는 달리 유진에게서는 특별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결국 저는 그녀에게 고민해보겠다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답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설날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네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유진이 들려준 설날 이야기가 계속 생각났어요. 가족이 모여 함께 만드는 음식들, 세뱃돈을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 윷놀이를 하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풍경. 이런 것들이 진정한 명절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세계 각국의 명절을 소개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집중했던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들었죠. 터키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유진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평소처럼 영상 편집에 몰두하려 했지만 자꾸만 카파도키아에서의 대화가 떠올랐죠. 특히 한국의 설날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11월의 끝자락 런던의 날씨는 유난히도 춥고 흐렸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차가운 비를 보며 저는 평소와 다른 휴식을 취해보기로 했죠. 보통은 다음 여행지 조사나 영상 편집으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날따라 넷플릭스의 추천 드라마 목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글로리를 만났죠.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재생 버튼을 눌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첫 화부터 저는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죠. 송혜교가 연기한 주인공의 강인함, 아름다운 한복이 등장하는 장면들, 그리고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풍경,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까지. 마치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죠. 드라마 속 인물들이 주고받는 예의 바른 인사,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전통적 가치들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문화와도 달랐어요. 드라마를 보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유진이 들려줬던 설날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가족들이 모여 세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윷놀이로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선명하게 그려졌죠. 드라마 속 장면들은 유진의 이야기에 생생한 색채를 입혀주는 것 같았어요. 밤을 새워가며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어요. 창밖은 여전히 흐린 날씨였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죠.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온 여행 콘텐츠들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세계 각국의 명절을 소개하면서도 정작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나 가치는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특히 2년 전 중국 춘절 영상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당시에는 화려한 장면들을 담는 데만 집중했었죠. 폭죽이 터지는 모습, 화려한 전통 의상, 푸짐한 음식들. 하지만 정작 그 명절이 가진 진정한 의미,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어요. 드라마를 다 본 후 저는 유진에게 연락을 했어요. 터키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그동안 망설였던 마음이 말끔히 사라졌거든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단순한 콘텐츠 제작이 아닌 진정한 문화교류를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죠. 며칠 뒤 유진에게서 기쁜 답장이 왔어요. 마침 설날이 2월 초라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했죠.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는 작은 걱정도 있었어요.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일 뿐 실제 한국의 모습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낯선 외국인인 제가 끼어드는 게 폐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저는 곧바로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의 설날 문화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했죠. 유튜브에서 한국의 설날 영상들을 찾아보고 관련 책도 구입했어요. 특히 세배 예절이나 한복 입는 법 같은 기본적인 예절부터 차근차근 알아갔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여행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이 아닌 진정한 문화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마음에 새겼어요. 평소처럼 카메라부터 꺼내는 게 아니라 먼저 진심으로 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기로 했죠. 12월이 되자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설날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도착해서 시차 적응도 하고 한국의 분위기도 미리 느껴보기로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제 부모님께도 이야기 드렸어요.
평소 제 여행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던 부모님도 이번만큼은 뭔가 달라 보인다며 응원해주셨죠. 연말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 유진이 들려주었던 따뜻한 명절 이야기, 그리고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곧 경험하게 될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요. 2024년 1월 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런던에서 인천까지 12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죠. 비행기 기내 화면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영어 자막이 있어서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특유의 자막 효과와 편집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 특유의 예능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깔끔함이었죠. 제가 전 세계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인천공항은 특별히 달랐어요. 길 안내부터 동선까지 모든 것이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입국 심사대에서는 자동 입국 심사 키오스크가 있어서 놀랐어요.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수화물을 찾고 출국장을 나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공항철도 티켓을 사려는데 키오스크가 무려 5개 국어를 지원하더라고요. 게다가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영국에서도 교통카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통합적이진 않았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이 계속 변화하는 게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넓은 들판과 공단지대가 보이다가 점점 고층 아파트들이 늘어나더니 어느새 빽빽한 도심 풍경으로 바뀌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시 곳곳에 보이는 녹지였어요. 빌딩 숲 사이사이에 공원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과정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역 안내도가 한글과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까지 표기되어 있었고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했죠. 게다가 지하철 내부에 설치된 스크린에서는 뉴스부터 날씨, 주요 관광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유진과는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마자 느낀 건 도시의 활기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거리 곳곳에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K-팝 음악까지. 마치 제가 본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유진은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터키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유진은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먼저 근처 카페로 안내했죠.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향긋한 커피 향기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죠. 테이블마다 설치된 무선 충전기 메뉴를 주문할 때 사용하는 태블릿 등 곳곳에서 보이는 디지털화된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커피를 마신 후 유진은 근처의 한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처음 보는 로봇 서버가 음식을 나르는 모습에 감탄했죠. 이런 게 바로 제가 영상에서만 보았던 IT 강국 한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유진은 제게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설날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서울 곳곳을 둘러보고 설날에는 유진의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로 했죠. 특히 전통시장에 들러 설날 준비도 함께 하자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설렜어요.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밤거리는 또 다른 매력으로 가득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가게들, 여전히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곳곳에 있는 편의점이 24시간 영업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심지어 새벽에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신기했죠. 호텔 방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을 곱씹어봤어요. 이제 겨우 첫날이었는데도 이렇게나 많은 놀라움과 새로움을 경험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특히 교통 시스템의 편리함, 곳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이 인상 깊었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는데 유진이 보내온 메시지를 봤어요. 내일은 경복궁과 북촌한 옥마을을 둘러본 후 저녁에는 남산 서울타워에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또다시 설렘을 느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깨끗했어요. 경복궁 관람하기 딱 좋은 날씨였죠. 호텔 프론트에서 추천받은 근처 맛집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따뜻한 된장찌개와 구수한 콩나물 국밥의 맛이 아직도 생생해요. 특히 숟가락과 젓가락을 같이 쓰는 문화가 신기했는데 어색했지만 나름대로 도전해봤죠.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웅장한 궁궐 담장이 눈에 들어왔죠.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도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진이 미리 예약해둔 한복 대여점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봤죠. 연보라색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를 골랐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광화문의 위용부터 남다르더라고요. 수문장 교대식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 그들이 입은 복식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 해요. 유진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그들의 복장, 색깔부터 문양까지 모든 것이 조선시대 기록에 근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정전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단청의 화려한 색채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왕이 신하들과 조회를 하던 이곳에 서니 600년 전 조선의 역사가 발끝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창덕궁이나 다른 궁들과 달리 경복궁은 북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더욱 웅장해 보였다는 거예요. 경회로 연못 앞에서는 발걸음이 절로 멈췄어요. 물에 비친 정각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거든요. 유진의 설명으로는 옛날에는 이곳에서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고 연회를 열었다고 해요. 그 시절에도 한국은 이미 문화 교류가 활발했다는 게 놀라웠죠. 자경전에서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마침 전통다도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차를 마시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더라고요. 차의 향을 음미하고 닭이를 다루는 방법, 심지어 차를 마시는 자세까지 모든 것에 의미가 담겨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마시기만 했던 차가 이곳에서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경복궁을 나와 북촌한 옥마을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는데 한옥의 처마 끝이 하늘을 가리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 전통 가옥들이 자리 잡은 모습이 마치 시간이 겹쳐진 것 같았어요. 특히 기와지붕 위로 남산 서울타워가 보이는 풍경은 제가 본 어떤 도시와도 다른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한옥 카페에 들어가 전통차와 한과를 맛보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작은 연못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짤랑이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더라고요. 마치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 있는 작은 오아시스 같았죠. 오후에는 한옥 체험관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전통 매듭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숙해지더라고요. 매듭 하나를 완성하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이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평화로웠어요. 완성된 매듭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죠. 해가 저물 무렵 북촌 전망대에 올라가서 서울의 일몰을 바라봤어요. 한옥의 기와지붕 너머로 저녁 노을이 물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 한옥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저녁에는 유진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바로 전통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이었죠. 국악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퓨전 공연이었는데 전통 악기의 소리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게 신선했어요. 특히 해금 연주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 애절한 소리가 마치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 내일은 더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바로 전통시장 방문이었죠. 설날을 앞두고 전통시장은 특별한 활기가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장보기부터 맛있는 먹거리까지 진짜 서민들의 생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오늘 하루 전통 문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아침 일찍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시장은 이미 활기가 넘치고 있었죠. 좁은 골목 사이로 수레를 끌며 물건을 나르는 상인들,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사람들로 시장은 북적였어요. 이런 전통시장은 런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방금 구워낸 빈대떡의 고소한 향, 불판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호떡의 달콤한 냄새, 그리고 군침 도는 떡볶이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상인들의 친근한 말걸기였어요.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이쁘니 한번 맛보고 가요라며 건네는 시식권유가 정겹게 느껴졌죠.
유진과 함께 설날 준비를 위한 장보기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떡집이었죠. 가래떡을 고르는데 주인 할머니께서 특별히 새로 뽑은 따끈따끈한 가래떡을 건네주시며 맛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생소한 물컹한 식감에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씹을수록 은은하게 퍼지는 맛이 독특하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할머니는 이게 떡국떡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청과물 코너에서는 제철 과일과 채소들을 구경했어요. 까만 머리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가격을 외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귤을 고르는데 상인 아주머니가 하나를 까서 맛보라고 건네주셨어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유진이 설날에는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차례상에 올린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생선 가게에서는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진열된 생선들을 구경하는데 상인 아저씨가 제 호기심, 어린 눈빛을 알아채고는 여러 생선의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특히 조기는 차례상에 꼭 올리는 생선이라며 좋은 것으로 골라주셨어요. 심지어 손님이 많이 몰리는 와중에도 어떻게 손질해서 먹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건어물 가게에서는 온갖 말린 해산물의 향이 코를 찔렀어요.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구경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국물용 멸치랑 다시마를 골라주셨죠. 특히 작은 멸치를 하나 먹어보라고 건네주셨는데 바삭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해바라기 씨를 먹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장보기를 마치고 나니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때 유진이 빈대떡으로 유명한 가게로 안내했죠. 노란 빈대떡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뜨거운 빈대떡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은 제가 먹어본 어떤 길거리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어요. 시장 구경을 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정이라는 문화였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에게도 덤을 주시고 맛보기를 권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요리하는지까지 알려주시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이게 바로 유진이 말했던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오후가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거렸어요. 설날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그 와중에도 상인들은 여유 있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엿을 파는 할아버지였는데 손주 같다며 서비스로 엿을 하나 더 주시면서 설날에는 꼭 한복 입으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반찬 가게였어요. 진열된 반찬들의 색감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맛보라고 하셨죠.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하나같이 처음 맛보는 것들이었는데 입안에서 펼쳐지는 맛의 향연이 놀라웠어요. 해가 저물 무렵 장 본 물건들을 들고 유진의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이면 설날 전날이라 오늘 산 재료들로 음식을 준비한다고 했죠. 설날 음식 준비를 돕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됐어요. 지금까지는 관광객으로서 한국 문화를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명절을 함께 준비하게 될 테니까요. 유진의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오늘 하루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오랜 세월 전통을 이어오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그 마음을 손님들과 나누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이제 곧 저도 한국의 설날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유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죠. 유진의 어머니께서 미리 육수를 끓이고 계셨던 거예요. 긴장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반겨주시는 모습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주방에서는 이미 설날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도마 위에서는 파와 당근이 썰려나가고 있었고 큰 그릇에는 숙주나물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께서는 제가 가져온 장보기 봉지를 보시더니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할 요리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잠시 후 유진의 언니도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언니는 회사에서 바로 왔다며 잠깐 옷만 갈아입고 주방으로 달려왔죠. 세 사람이 함께 설날 음식 준비를 시작했는데 마치 작은 공장처럼 분주했어요. 유진이 당근을 썰면 언니가 호박을 썰고 어머니는 전을 부치는 시기였죠. 저는 주로 간단한 일을 도왔어요. 나물 무치는 것을 거들거나 전 부치는 것을 도왔죠. 처음에는 전을 뒤집다가 모양이 망가져서 민망했는데 어머니께서 괜찮다며 오히려 더 맛있게 생겼다고 농담하셨어요. 그 말씀에 웃음이 나왔고 어느새 긴장은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저녁 8시쯤 유진의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돌아오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먼 나라에서 왔다며 오히려 제 여행 이야기를 궁금해하셨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께서 만두 빚기를 제안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온 가족이 모여 만두를 빚는 시간이었어요. 둥그런 식탁에 모여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만두를 만드는데 그 광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어머니는 소를 넣는 양을 알려주시고 언니는 만두피 접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 걱정했는데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처음 하는 것치고는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죠. 저는 특히 만두 빚기가 재미있었어요. 한국식 만두는 서양의 덤플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모양도 더 예술적이었고 속에 들어가는 재료도 더 다양했죠. 게다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며 만두를 빚는 그 분위기가 정말 특별했어요. 유진이 말하길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만두를 빚는 게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내일 먹을 음식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저는 미리 부쳐두었고 나물도 무쳐놓았죠. 떡국떡은 아침에 끓이기 좋게 물에 담가두었고 과일은 예쁘게 씻어서 준비해두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내일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점검하셨죠.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한다며 모두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겪는 한국의 설날 전야라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특히 내일 아침에 있을 차례와 세배가 걱정되기도 했죠. 유진이 알려준 대로 잘할 수 있을지 실수하지는 않을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느낀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했죠. 특히 유진의 가족들이 저를 맞아주시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주방에서 들리던 칼질 소리, 기름 튀는 소리, 그리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긴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요리를 함께 준비하진 않았거든요. 한국의 명절은 정말 특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영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음식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챙기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저는 한국 가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에서 이런 게 바로 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들기 전 유진이 보내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내일 아침 7시부터 시작이라고 했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제 인생 첫 설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창밖에서는 이미 서리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마치 내일의 특별한 날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죠.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추억 중 하나로 남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설날 아침은 생각보다 일찍 시작됐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6시 부엌에서 들리는 그릇 소리에 눈을 떴죠. 어머니는 이미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거들어드리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오히려 더 쉬다가 나오라며 배려해 주셨죠. 7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설빔으로 갈아입고 준비해둔 한복으로 갈아입었죠. 유진이 제 한복 고름을 매주면서 이게 바로 설날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어제와는 또 다르게 특별해 보였죠. 차례 준비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어요. 차례상을 차리는 순서부터 놓는 위치까지 모든 것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과일은 홀수로 생선은 머리가 왼쪽으로 가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가족들이 조상님께 큰 절을 올리고 술을 올리고 묵념하는 모습에서 경건함이 느껴졌죠. 비록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저였지만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이 마음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세배가 시작됐어요. 유진이 먼저 시범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연습했던 것보다 훨씬 긴장되더라고요. 하지만 첫 세배를 올렸을 때 어머니께서 예쁜 복주머니에 세뱃돈을 넣어주시며 덕담을 해주셨죠. 우리 딸처럼 예쁘게 잘 지내라는 말씀에 왠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특히 세뱃돈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곱게 수놓아진 복주머니에 새 돈을 넣어주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이 되면 이런 선물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받은 세뱃돈을 보며 유진이 웃으면서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어요. 아침 식사로는 떡국을 먹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정성스레 우려낸 육수에 떡과 만두를 넣고 끓인 떡국이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맛이었어요. 특히 직접 빚은 만두가 떡국에 들어가니 더욱 특별한 맛이 났죠. 어머니는 떡국 한 그릇을 다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먹는다며 웃으셨어요. 오전에는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어요. 시골 마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곳이었죠. 할아버지께서는 외국인인 제가 세배를 하러 왔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셔서 고사리 나물이며 더덕구이며 맛있는 것들을 계속 챙겨주셨죠. 점심 무렵 사촌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윷놀이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윷놀이의 규칙은 단순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그 시간이 정말 특별했어요. 특히 백도가 나올 때마다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녁이 되자 할머니께서 옛날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유진의 모습과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는 6.25 전쟁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 그 시절을 겪으신 분의 이야기라 더욱 가슴에 와닿았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번 설날의 경험을 곱씹어봤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설날은 단순한 명절 그 이상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생각하고 조상님께 감사드리며 전통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설날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날의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콘텐츠를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추억이 되었죠. 마이 퍼스트 코리안 뉴이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고 전 세계 시청자들의 댓글이 달렸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가족 문화와 정에 대해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내줬어요. 유진과는 매일 연락하고 있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있죠. 벌써 이번 봄 벚꽃 시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때는 한강 둔치에서 치맥도 하고 야시장도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은 놀라운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이면서도 이렇게 전통과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지켜나가고 있더라고요.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아닌 바로 이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그 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가족의 정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알아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매료되는지, 왜 한국이 이토록 특별한 나라인지를.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매력에 푹 빠진 한 사람이 되었죠.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